협치를 강조하며 출범한 20대 국회지만 그 어느 국회보다 극심한 여야 갈등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장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파적 입장만 대변하는 분을 국회의 수장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예, 국회에 한바탕 몰아쳤던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장 개회사 사태, 상황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한 게 지난 목요일 오후였고요. 새누리당이 그날 밤부터 의장실과 복도 점거하면서 사과와 함께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죠. 그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금요일 오후 5시께 정세균 의장은 사회권을 넘기겠다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나온 여야의 브리핑들 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느낌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지요. 박지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정세균 의장이 다시 사회 보시고 국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당연히 보시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돼야죠. 예, 이번 요즘 새누리당 하는 걸 보면요. 예. 완전히 야당 연습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여당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추경 또 그리고 최초의 그 야당 의장의 개회사를 예. 사전에 배포했는데 그걸 검토도 하지 않고 다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삼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거부하고 그게 어떻게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야당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재로 결국 잘 됐지만은 그래서 새누리당은 야당 연습, 국민의당은 여당 연습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거친 말씀이셨지만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야당 됐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야당하면서 그런 일만 했잖아요. 여당하면서도 그랬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번 행동이 좀 과한 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새누리당에서는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집권 여당이면은 과거 자기 당 출신 정의화 의장도 국회법 개정으로 마지막 때 굉장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국회인데 첫 정기국회 의장의 회사라고 하면은 준비된 여당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침 10시 반에 배포를 했는데 이미 개회사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새누리당이? 그걸 체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가 2시에 낭독하니까 말썽을 삼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준비 안 된 여당입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국회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한 거다. 지금 정세균 의장 대권병에 걸려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이정현 대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야당 연습 잘 하는 거죠. 이러다가 야당 되는 겁니까? 돼야죠.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지금 한선교 의원은 국회의장실에 그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 멱살 잡아가지고 고발당할 상황이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소위 좀 막말로 표현하자면 동물국회는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제1당이 그렇게 몇 분은 술도 먹고 그랬나 봐요. 잠깐만요. 멱살 잡고 육탄전 있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술을 드신 분도 계세요? 그러셨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그 밤에 왔다 의장실에? 그래가지고 아마 멱살 잡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그 멱살 잡이도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게 술까지 먹고 의장실에 간 거라면은 이거는 윤리위 죄속감 아닙니까? 그거야 이제 잘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에도 국회의장이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밝히곤 했어요. 전 국회의장들도. 그때도 항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장실 점거하고 몸싸움까지 간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항의 세게 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전에도요. 대통령께서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의 예.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음흠. 그렇지만 우리는 항의는 했지만은 예.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번엔 격렬한 사태로까지 이어졌을까? 격렬하게 가게 된 어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자기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신네 나라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라는 지적을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아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예. 국회의장과 협조를 구해야지. 저는 그 원고를 사전에 보고요. 예. 아,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의 괴사가 아니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괴사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세 가지를 딱 잡아넣었어요. 예. 원고를 내가 쓴다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요. 우병우, 사드, 공수처 이렇게 세 가지. 예.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은 다분히 청와대 지시를 받고 늦게야 그렇게 맹목적 충성, 맹충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전에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았어야지.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이런 행동은 맞지 않았단 말씀이신데.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예. 집권 여당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이번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합의 계기가 됐다. 친박 비박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가면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답니다. 이런 분위기 느끼세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예. 그것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이게 씁쓸해지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9대 국회가 가장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20대 국회는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민생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하면은 예. 3당 원내대표나 상임위에서는 3당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예.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100번 요구를 해봐야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여소야대이지만 야당이 1000번 요구해봐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식물국회를 보다는 차라리 동물국회가 낫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은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처리할 때 이때 가장 찬성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자업자득하고 제발 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생각까지 지금 이번에.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 얘기해도 안 돼요. 합의 안 해주니까.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이건 또 나중에 토론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나저나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그냥 해버리셨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이어도 우병우 사표는 절대 안 받지만은 전자결제 안 하시지만은 예. 장관들은 전자결제 하실 거다. 그러나 협치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예. 야당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사전 전화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아무런 불통이에요.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전화 비공식 전화 같은 를 구하는 것이 정치죠. 그래요. 그러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거기다 두고 물론 우리야 반대를 하지만은 최소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 당에다도 보고를 해줄 것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뒤통수 탁 차버리는 게 과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에서 협치하자 이 태도가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그러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현안이 좀 뜨거운 게 많아서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답답해진다는 청취자 문자가 많습니다. 20대 그러나 국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민의당은 그래도 개원 협상을 주도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개원을 했고 미세먼지나 전기료 폭탄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뜨겁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추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느낌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죠. 박지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정세균 의장이 다시 사회 보시고 국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당연히 보시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돼야죠. 이번 요즘 새누리당 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야당 연습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여당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협치를 강조하며 출범한 20대 국회지만 그 어느 국회보다 극심한 여야 갈등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장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파적 입장만 대변하는 분을 국회의 수장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국회에 한바탕 몰아쳤던 폭풍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추경 또 그리고 최초의 그 야당 의장의 개회사를 사전에 배포했는데 그걸 검토도 하지 않고 다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삼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거부하고 그게 어떻게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야당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재로 결국 잘 됐지만은 그래서 새누리당은 야당 연습, 국민의당은 여당 연습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거친 말씀이셨지만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야당 됐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야당하면서 그런 일만 했잖아요. 여당하면서도 그랬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번 행동이 좀 과한 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집권 맞습니다. 국회의장 개회사 사태 상황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한 게 지난 목요일 오후였고요. 새누리당이 그날 밤부터 의장실과 복도 점거하면서 사과와 함께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죠. 그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금요일 오후 5시께 정세균 의장은 사회권을 넘기겠다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나온 여야의 브리핑들 봐도